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15만 명입니다. 일본은 조총을 포르투갈 선교사로부터 받았어요. 조총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 참 희한하다. 한번 실험해보자. 이게 활보다 어떠냐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거 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한 번 맞으면 이게 되는구나. 빨리 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전국시대니까 노다 오문화가 뭐가 어떻게 해놓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조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국에도 조총이 왔어요. 들어오는데 우리는 선비들이라니까 조총 몇번 실험을 해보다가 이거 활보다 못하네 해가지고 적어왔겠어요.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죠.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에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 15만 명 상륙할 때는 전원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가지고 있던 조총 숫자가 당시에 유럽에 있던 조총 몽땅 합치고보다 더 많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데 써줍니다. 우리는 활이다. 그래서 소집을 해보니까 활도 제대로 없고 무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소집하니까 자기 집에서 낫 들고 나오고 망치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한 부대입니다. 이러니까 서울을 15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조총을 가진 부대와 활을 가진 부대가 대결하면 인질면은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군대와 핵무기 없는 군대의 대결은 바로 조총을 가진 군대와 활을 가진 군대의 대결입니다. 이걸 비대칭형 대결이라고 해요. 비대칭형. 이 대칭이 아니라 이거죠. 총과 총이 대결하면 이게 대칭형입니다. 근데 한쪽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핵무기 없을 때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싸움이 시작이 안 됩니다. 공갈을 치면 이런 공갈을 북한이 하려고 봅니다. 우리가 서해 사태를 딱 제가 먼저 돌립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면 제가 당하게 돼 있어요. 재리식 군자는 우리가 없습니다. 보복을 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공갈치면 어떻게 합니까? 공갈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써봐라 하고 뭐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핵은 핵으로서만 균형이 유지됩니다. 핵은 핵으로서만 균형이 유지되는데 여기에 한미 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핵우산. 한미 동맹이 튼튼하면 핵우산의 개념은 뭐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을 쓰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을 쓴다. 이게 핵우산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갔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으면은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작전권 무슨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핵심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군이 전쟁이 나면 같이 통합된 지휘체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군은 미군대로 작전을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요런 짓을.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면은 없는 핵우산이라도 더 강화를 하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를 해야 될 텐데 바로 그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국민이 전부 다 반대하고 원로 장군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겠죠. 이게 2012년에 가면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체되면은 핵우산을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만약 그때 좌파 정권이 있다면은 미국은 아마 핵우산을 제공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을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핵을 쓰면은 핵우산이 자동적으로 제공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도 핵우산이 보장되겠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핵우산을 가지고 그걸 믿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핵 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북한보다 뭐 훨씬 앞서 있었어요. 우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 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막았어요. 만약 막지 않았으면 아마 80년쯤 되면 우리는 핵폭탄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는 원자력 기술이 세계에서 한 5번째, 6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 그러나 미국이 못하게 하고 그 대신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안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무장을 이제는 국제사회가 막아줄 줄 알았는데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 애매모호한 핵 우산에 우리가 언제까지 의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NPT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NPT라는 조약은 그것은 UN 안보리 밑에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관리하는 조약이에요. 이것은 하여튼 보통 나라가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든 나라가 있었어요. 첫째 인도가 만들었습니다. 84년에. 인도가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만들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남아프리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는 나중에 그걸 스스로 해체를 했었어요. 몰래 만들었다가 몰래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이 만들었어요. NPT는 어떤 거냐 하면은 NPT 조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NPT에 가입해 있습니다. 북한도 가입해서 탈퇴했어요. 우리는 가입해 있는데 10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핵 문제와 같은 이런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국가의 안전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핵 무장을 선언하려면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의 핵무장을 끝내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몰래 할 수가 없고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라고 몇 달 앞에 이야기했고, 물론 거기까지 가면 큰일이죠. 그러나 그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신 정부와 같이 책임이 그렇게 무겁지 않는 사람, 우리 민간인들, 정치인들 또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 지금부터 핵무장론을 막 이야기해요. 이게 압박이 돼요. 이게 누구를 압박하느냐? 중국이 압박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일본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본은 핵을 세계에서 원자폭탄을 맞은 유일한 나라. 이 원자폭탄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또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가 있고 플루토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만 하면은 몇 달 안으로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 일본을 제일 겁내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죠. 중국은 또 일본에 대한 그 악몽이 있습니다. 중일 전쟁 때 그 숫자는 별것 아닌 일본 군대한테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 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악몽 중에 악몽이죠. 그래서 정색을 하고 우리가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면 일본도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이 이런 나라에서는 큰일 나겠다. 북한 핵무장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일본이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식에 도달할 때 비로소 중국이 행동할 때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는 꽤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